두 번째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내용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즉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라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그 손실폭이, 즉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그대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지금 한전의 적자가 200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비상경제점검회의,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갖추고 대응을 시작한 건데 이번에는 전기 사용 문제를 짚었어요. 네, 이미 한 달 가까이 중동 사태가 지속이 벌써 이게 한 달이 돼가고요. 그리고 네. 얼마나 확전이 될지 또 길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뭐 기름, 가스, 전기 모든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비닐봉투, 플라스틱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같이 합심해서 결국에는 사용량을 줄이는 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의 작은 그런 실천들을 함께 그런 지혜를 모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특히나 전기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좀 더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금 보신 대로 이제 그 설명을 직접 했는데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100%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인데 전기 요금은 지금은 웬만해서는 이거는 변경할 생각은 없다. 안 하려고 하고 있다. 네. 다만 아시다시피 한전의 적자가 워낙에 누적이 돼 왔고 이 상태로 전기요금을 유지를 하는 게 사실은 부담인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한전의 손실과 적자 폭이 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국민들께 설명을 한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오히려 또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좀 딜레마예요. 석유 최고 가격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기름 비싼데 전기는 안 올랐으니까 전기를 더 써야겠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왜냐면 한전은 이미 그 적자 상태였으니까요. 그게 항상 늘 문제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전기 사용 절약에 꼭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노력, 동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탱크가 원유 탱크로서 국내 최대 탱크로서 직경 98m에 높이 22m, 92만 배럴에 12기에 1100만 배럴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무대인도 잘 챙겨보세요. 아니, 전부 전문이 제중이야. 설비와 홈챔버 설비를 풍등 때문에 불이 났다는데 이런 데 예를 들어 풍등이 떨어지면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떨어졌다고 해도 그 불이 난다는 게 내가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취약한가? 네. 그래서 불납니다. 네. 나올 비활류 표면하고 뻥뻥이 다 볼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밀폐가 돼 있어서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또 소비를 좀 줄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고요.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찾아서 비축유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을 앞두고 현장을 좀 점검하는 것 같아요. 네, 석유공사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4개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도 나프타 수급 상황이라든가 현황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정부가 어떤 지원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원료 수급 위기에 대비한 그 컨덴세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천연가스 채굴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초경질 원유인데 이런 비축량을 확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얘기가 나왔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위기 상황은 좀 도리어 정부의 그런 진짜 실력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부로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위기 때는 또 이게 작은 정말 티끌만한 행정적 실수도 이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성에서는 벗어나서 현장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된다면서 이제 그런 나라 수장으로서 공직자들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다독이고 또 용기를 주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비축유는 지금 국내 석유 제품 수급 여건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적기에 방출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정부 비축유가 지금 1억 배럴 또 민간에 약 9천만 배럴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총 7개월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각자 위치에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만큼 정부도 외교적 역량을 다해서 지원과 정책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동시에 이 정부는 정유사의 담합이라든가 이런 매점 매석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같이 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석유 최고 가격제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2차 최고 가격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하였으나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추도록 했습니다. 3월 27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 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선박용 경유도 최고 가격제 적용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여 어민과 화물선의 유류비 부담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낮은 최고 가격으로 들어온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종전 판매 가격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부당행위, 그리고 공동체를 해치는 과도한 사익 추구 행위는 엄단할 것입니다. 네, 오늘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어젯밤부터 주유소에 네. 이제 밤늦게도 이제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네. 인산인해를 이뤘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기름값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최고 가격제를 한다고 해도 이게 국제유가가 기본으로 이게 반영이 돼서 이걸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2차 고시는 어쨌든 간 1차 고시 때보다는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시민들도 1차 고시 마지막 날에 어제 굉장히 주유소에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부터 2차 고시 가격으로 적용이 되고요. 휘발유가 리터당 1,934원, 경유가 1,923원, 등유 1,530원이 됐습니다. 그 1차 최고 가격이 적용된 기간 동안에 싱가포르 석유 제품 가격 상승률을 곱한 값에다가 제세금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출을 한 건데 1차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모두 리터당 210원 네. 오른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거는 공급 가격이라서 주유소 판매 가격은 개별 주유소마다 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네, 오늘부터 저는 당장 오르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일단은 어제와 좀 같은 가격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는 기존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가 또 걱정이긴 합니다. 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번 석유 최고 가격제는 그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대신 또 유류세 인하분을 더 많이 인하를 한 거죠. 예, 그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한 건데요. 네. 유류세 인하분을 2차 최고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좀 최고 가격 인하폭을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세금을 덜 매기겠다라는 네. 거고요. 휘발유는 인하율을 원래 7%였던 거를 15%로 확대해서 리터당 65원 인하가 되는 셈인 거고, 네. 경유는 인하율을 10%였던 걸 25%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87원 인하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원래 이 중동 사태 터지고 나서 경유 값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유에 좀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서 가격 상승폭을 제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 화물차나 버스처럼 좀 기름 많이 쓰는 운송업계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 그러니까 기름값에 연동해서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국제 유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요동치고 그야말로 전 세계가 함께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는 경제 전시 상황이다라면서 추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어요. 예, 그 공공요금과 생필품 물가 관리인데요.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이 전기요금과 대중교통요금은 이런 공공요금은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네. 또 쌀, 계란, 고등어 같이 시민들이 자주 사는 생필품 공급은 늘리고 할인 지원도 확대를 한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동시에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비축유 방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전력 공급 같은 데에서는 이제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을 높인다든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대응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과 그런 공급망 불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 쓰레기 봉투 사재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나프타 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이 나프타가 비닐, 플라스틱, 섬유, 고무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그런 원료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0시부터 수출 금지 초강수를 뒀죠? 예, 플라스틱, 휴대폰 케이스도 그래요. 이렇게 네.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 비닐 진짜 안 쓰는 거, 타이어 이런 데 다 들어가서 그 거의 안 쓰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좀 지금 사재기가 좀 너무 좀 이렇게 분위기가 과열된 측면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닐 걱정이 돼서 이제 저도 그 후로 새삼 처음으로 깨달은 게 진짜 비닐을 안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네. 그리고 하물며 치즈 한 장도 이렇게 뜯는데 다 한 장 한 장 비닐로 포장이 돼 있다는 걸 맞아요. 제가 처음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의료 계통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액백 같은 거 보시면 주사기도 다 플라스틱이고 수액백이 다 비닐로 돼 있잖아요. 네. 조금 두꺼운 비닐. 그래서 이런 의약품 포장재 수급에 대해서 긴급하게 또 점검을 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레미콘 혼합제 같이 건설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또 나프타 기반으로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이제 점검을 해야 되고 종량제 봉투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부 설명으로는 3개월 이상 보급을 할 수 있고 플라스틱 재원도 지금으로서는 충분하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이 나프타 수출 통제 조치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국내에 있는 나프타를 함부로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전량을 모두 꽉 쥐고 내수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인 거고요. 매일 나프타 생산량과 사용량에 대해서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또 나프타를 취급하는 기업들 수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급망 기금을 통해서 어떤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또 수입 신용장 한도 확대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또 이번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책금융도 신속하게 투입을 하기로 했죠? 예, 어제는 수출기업들과 산업통상부가 직접 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 기업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해상 운임이 너무 급등하고 또 전쟁 위험 할증료까지 또 붙은 상황에 여기에 뭐 유류비에다가 그래서 물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는데요. 네. 또 지금 자금 조달이 뭐 막히거나 수출 대금 결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수급이 괜찮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급망 문제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금 어디까지 또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대응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요청을 했고요. 정부가 이미 지난 11일에 긴급회의 열고 24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같은 이런 수출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지원이 좀 현장에서 잘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고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이 24조 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을 하고 물류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바우처 사업도 185억 원 규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정부는 지금 국회에서 추경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경에도 수출기업 추가 지원책을 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